자, 7월 28일 장중 스팟으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장중 수급 관련된 특별방송 부분들을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아침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 드렸지만 다우지수는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이제 수급 내용 부분들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차별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1차적인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매물이 양쪽 연기금은 조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11시 반 점심시간 전후가 됐는데 60억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좀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 2,70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이제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쪽이 확실히 지금 눈에 띄죠. 지금 장중에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7%,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정도.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좀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될 때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 200만 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좀 불안하다. 고점에 좀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불안심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변화된 체인지 부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뭐 ECB 통화정책회의도 끝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부분도 지금 거의 다 끝났죠. 끝나고 오늘 저녁에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게 나오는데 기존의 그 통화정책 부분에서 큰 변동사항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더 끌고 갈 만한 지표 자체가 당분간 부재라는 거죠. 당분간 부재. 그래서 전기전자 쪽은 차익 매물 부분들을 확실히 진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리를 당분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두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와 반면에 전기전자 쪽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수주들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그래도 뭐 선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자동차 섹터 지금 실적 안 좋고 다 마이너스 요건인데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오면서 선반영됐고 저평가 메리트가 되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만도 이런 종목군,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3% 전후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은 확연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르지 못했던 내수주 섹터하고 그다음 자동차 섹터도 지금 반등 부분들 좀 보이고 있죠. 그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특히 그 건설은 한두 종목 정도 실적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된 요건이 있고, 자동차 섹터의 강등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금속광물은 아직도 지금 탄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후에 한번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예전에 레몬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박스권이 진행됐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박스권이 진행됐던 구간이 있는데 오늘 수급이라든지 전기전자 기존의 주도주죠. 기존의 주도주가 단기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들이 출하가 되면서 기존의 주도주 외에 그 다음에 이 외의 종목군들이 반등할 때까지 격차를 줄이면서 종합지수가 박스권 파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박스권 파동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지지라인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단 설정을 해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종합지수가 2390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들, 박스권 파동이 됐을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되나요? 박스권 하단에는 저가 매수, 레버리지 매수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일 때는 레버리지 매도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 3000엔 파동, 2000선 후반선 파동 부분들에는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는데 이전까지 1900선 후반대에서 2400선까지 반등 부분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한 40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죠.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쉬는 과정 중에 밑에서 오르지 못했던 자동차 같은 종목군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많이 올라왔다 IT는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서 뭡니까?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 부분에 뭐 8월달 잭슨홀 미팅 부분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잭슨홀 미팅이 있고, 다음 3,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시장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반, 빠르면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는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90선을 1차 G라인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최대로 이번에 만약에 하락파동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최대 마진폭 부분들을 준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50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55포인트 정도 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락 부분들이 오늘도 기관의 매도 부분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650포인트 정도 1차 지지라는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로 두면 640포인트가 깨지는 파동 부분이 나오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1차적인 관심권으로 두는 흐름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지라인 부분들 설정 잘 해두시고, 그리고 그 1차 지지라인 부분들이 왔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차 지지라인 부분 왔을 때 장중에 주도주 흐름하고 그 다음에 수급 부분들 보면서 추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1300억 정도, 양쪽에 코스닥은 14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발 때 너무 많은 부분들, 특히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진행될 때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신용으로 쓰시면, 왜냐하면 장중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파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장중에 1% 움직일 게 한 3, 4%까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에 투매로 인해서 저가 매수, 밑에 매수 전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던지는 물량 부분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 신용을 써서 뭐 담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또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폭 부분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은 쓰는 단계는 아니다. 신용 쓰지 마시고 분할로만 나누어서 접근 부분들을 하시고 완급 조절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650포인트, 최대는 640포인트 깨는 파동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의 접근 부분들을 일단 1차 관점 부분에, 이럴 때는 지수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1차적으로 뭐다? 시장을 먼저 사는 거예요. 시장을 1900선 후반대에서도 제가 코스피 레버리지를 접근했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하락장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코스피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을 준비하고, 신용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장중 스팟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